자, 이어서 우리는 제25강입니다. 제7편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 페이지 594쪽 제1장 총칙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10문제 나오면 7문제는 쉽게 나오고 3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이라는 것은 202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쉽게 나왔습니다. 주관식 나왔는데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먼저 총칙 보니까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총칙에 제일 위에 보니까 11, 13, 15, 20, 21 이렇게 나가죠. 그 얘기는 용어 정의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그 뜻입니다. 용어 정의가 60%가 나왔어요. 용어 정의가. 용어 정의에서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쉽게 되는 겁니다. 목적부터 봅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촉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촉진법하고 앞에서 배웠던 도정법하고 어떤 차이점이냐? 도정법은 우리가 연말 회식할 때 정식 요리입니다. 정식 코스 요리가 도정법입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이 촉진법은 휘전 요리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생략돼요. 그래서 생략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정법의 이야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려면 이 촉진법을 갖다가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같은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같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먼저 시행 목적 보니까 거기 일단은 광역적 이게 보이나 광역적이 보이죠. 목적에 광역적 그 얘기는 뭐냐면 넓은 지역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넓은 지역이고 두 번째 효율적 빨리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빨리빨리 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법 이름 자체가 촉진자가 촉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배웠던 거 도전법하고 여기 관계는 서로 사촌관계입니다. 사실상 사촌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부터 봅시다. 재정비 촉진지구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정, 중심정, 고밀복합형. 그 뜻을 알고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미 20회 때 뭐가 나왔냐? 고밀복합형 정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이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뭘까요? 고밀복합형 이렇게요. 고밀복합형 지구, 촉진지구 요거 이미 주관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지형, 중심지형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20회 때. 어쨌든 촉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내려가서 촉진사업. 촉진사업은 거기 2번 나왔다고 되어 있죠? 촉진사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3번 이상 나왔다 봐야 돼요. 촉진사업은. 촉진사업은 뭐냐?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구입니다. 무슨 지구일까요? 촉진지구입니다. 여기 촉진지구 세 가지. 촉진지구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영역, 바운더리를 뭐라고 하냐면 구역이라고 불러요. 구역. 촉진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더 큽니까? 구역이 더 큽니까? 지구가 더 크죠. 구역이 작은데 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촉진구역과 촉진사업은 이름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보니까 촉진사업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올라가 보니까 도정법상 했던 친족이니까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이것도 촉진사업이잖아요. 재건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촌관계라니까요. 또 도시개발사업, 이건 다른 거 들어있죠. 시장정비사업, 도시공객시설사업,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재정비 촉진사업. 시험 지날 때 어떻게 나왔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쉬운 거. 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거 나왔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단 말이죠. 쉽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촉진계획. 이 촉진지구 있잖아요. 지구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세워요. 지구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다, 계획이 먼저다? 지구가 먼저예요. 계획은 나중에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 보니까 유식하게 되어 있죠?
촉진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구역. 뭐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사업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우선사업구역. 이걸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객관식으로. 쉽게 나왔어요. 거기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게 뭐냐? 객관식. 우선사업구역 나와 있겠지, 당연히.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도 쉬울 텐데, 객관식도 나왔어요. 주관식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선사업구역.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말하면 손흥민이나 마찬가지예요. 선발 뛰는 거, 선발. 이게 우선사업구역입니다. 내려가서 전치적. 이건 어렵게 나온 적이 있는데 전치적은 벤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활동을 안 해요. 이 전치적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전치 정비구역, 전치 관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는 것이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약간 깐깐하게. 어쨌든 이 법은 뭐가 중요하다? 용어 정의가 중요해. 일단 60%는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기반시설. 이거 우리가 도정법에서 배웠어요. 뭐 공원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거. 이게 기반시설입니다. 이미 배웠고. 토지등 소유자. 주의하시 바랍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주거 환경의 사업,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등등등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 그럼 누구겠냐?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도 돼요. 다 토지등 소유자에 끼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재건축 보이죠?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재건축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일단 지상권자 없어요.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건물만 있어도 안 되고 토지만 있어도 안 돼요. 건물, 토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토지등 소유자 취급하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는. 그러니까 만말로 우리 그래서 무슨 강남에 무슨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할 때는 아파트 건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부셔도 안 돼요. 그 건물이 헐었다고 부셔버리면 안 되니까. 왜? 건물 토지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대지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대신 값이 되게 뛰잖아요. 괜히 비싸잖아요. 허름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를 불러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를.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를 부르고 그 대신 건축물 소유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일단은 지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구만 일단은 기본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자, 재정비 촉진지구를 누가 지정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가 먼저다, 계획이 먼저다. 지구가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지구가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네? 지구가 먼저죠? 지구가 먼저입니다. 지구가 먼저입니다. 자, 지구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즉 지구 지정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느냐? 거기 옆에 뭐라고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지구정은 누가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신청받아서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 시장에 대도시 시장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대도시장도 신청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대도시는 다른 데하고 걸칠 때만. 고양시가 대도시거든요. 파주시하고 걸쳤다. 이렇게 할 때. 걸칠 때만 신청하는 거예요. 걸치는 경우. 다른 데하고 걸칠 때. 걸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시장, 과시장, 도의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를 정하는데 절차는 보니까 이 신청 절차입니다. 14 이상 주민공람하고 시장군수청장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민 설명 열고 주민공람하고 또 지방의견도 있죠? 지방의견은 며칠 내에 들어야 된다? 60일 내에 제시해야 되죠? 만약에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가 있다 없다? 없는 걸 본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꼭 신청에 의해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제 밑에 다시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 신청에 의한 지정, 금방 했잖아요. 니은, 그 신청에 의해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정할 때, 거기, 기억에 보니까 뭘 고치되어 있다? 지방 도시계획 심의 거치는 원칙입니다. 기억에. 지방 도시계획 심의다. 중앙 도시계획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근방은 뭐였냐? 598조. 근방은 신청해서 지정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이때는 신청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도 지정한다, 안 받고도. 시장군수청장 신청 안 받고도 지정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협의합니다, 그냥. 시장, 군수, 군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니을. 이것도 신청하는 거다,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가 한다. 누구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도 직접 지정해버린다. 신청 안 받고. 그러면 여기 대도시장은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대도시장은 이건 걸치는 걸까요? 안 걸치는 걸까요? 반대로 하니까. 걸칠 때는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건 혼자 하는 거니까 안 걸칠 때. 그러니까 여기 리을에 있는 대도시장은 안 걸칠 때 하는 겁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할 때. 그러면 이 지정권자 다 불러보니까 이름 불러보니까 누구 이름 불렀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이 된단 말이죠. 다 불러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정권자를 뭐라고 하냐? 지정권자를 다 합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정권자를. 이렇게 뭉텅거립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다만 이 대도시장은 걸친다, 안 걸친다? 안 걸치는 거야, 안 걸치는 거. 걸치는 거 신청, 여기다 신청했잖아요. 안 걸칠 때.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고 얘기하냐면은, 지정권자는 거기 보면 누가 지정한다고 결론적으로 했냐 하니까, 거기 2번에 지정요건 598조 동그라미 2번 지정요건 보니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이 나가죠. 그죠? 얘네들 합치니까 얘네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다 합쳐서. 근데 아까 면적이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제일 밑에입니다.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이고? 50만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이상. 고밀복합역은 10만 이상 외워야 되겠어요. 세 가지 꼭 외워놓으세요. 그런데 요거를 좀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완화할 수도 있다. 근데 완화는 뭐만 완화할 수 있냐? 주거지역과 중심지역만 완화할 수 있고 고밀복합이면 너무 작잖아요. 이건 완화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599조 위에 주거지역 중심지역은 즉 고밀복합 말고 그건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됐죠? 또 밑에 B분 보니까 또 얼마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죠. 2분의 1, 4분의 1. 그러면 고밀복합형 완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완화되냐? 그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10문제 나오면 3문제는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 어렵게 나왔어요. 거기 완화했는데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완화했는데
영어로 D. 산지, 구릉지 등 같이 주어진 주어권,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서 나가죠.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거 주거지역 얼마냐? 요거 완화했을 때 얼마죠? 15만 제곱미터죠. 요까지 있는 게 있어. 어렵게 나올 때 그거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600쪽 위에 3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실효해제 동하나 1번 이거 기가식도 많이 나왔고 23회 2020년도에 요거 주관식 나왔어요. 자, 지구가 먼저다 계획이 먼저다. 계획이 나중이죠. 계획은 두 단계가 있어요. 계획을 만들면 수립 단계와 결정 단계인데 지구를 지정 고시한다부터 이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는 몇 년 내야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결정할 때까지 2년 내야 돼. 2년 내. 요거 주관식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치기를 2년 가르치고 또 재정비 촉진기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했다. 몇 년이 된 날까지 2년 나왔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재정비 촉진계획이 그거 정부 나왔고 결정되지 않으면 주의할 것은 2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거 주관식도 나왔고 기관식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쉽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쭉 가시고요. (3장) 재정비축 사업은 넘어가시고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주로 잘 나올 거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05쪽 2번 사업 시행의 촉진 및 지원 괄호 1번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자 변경 인정 이건 나올 수 있다 봐요. 즉 결정 고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 관련해서 조합 설립관리 시행하지 않거나 몇 년 내 3년 내 사업 시행관리 시행하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 직접 행정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누구를 시행자로 정해서 총괄 사업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요거 앞에 몇 년? 2년, 뒤에 몇 년? 3년.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쭉 가십시다. 쭉 가도 괜찮고 611쪽 위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일단 봅시다. 거기 611쪽 위에 임대택 건설 비율 해가지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몇 퍼센트? 75% 범위에서 대통령 전 비율을 갖다가 임대택으로 공급하는데 이때 85 초과를 갖다가 몇 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5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도 주관식 나왔어요. 바로를 친 거 보니까 뭘 쳤냐? 75 가르쳤고 그 다음 밑에 85점부터 초과 75, 85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상 문제였어요. 왜 예상 문제였냐면 이것을 객관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객관식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뭐로 냈다? 주관식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항상 제가 다뤄드렸어요. 기본 강의할 때도 꼭 다뤄드렸습니다. 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이 법은 한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쉬웠다.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쉬운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들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좀 보충할 것은 심화 강의 때 해드리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어서 이제 619쪽 소방기본법 제8편 소방기본법입니다. 자, 요것도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찍었던 게 나왔어요. 모의고사 내고 몇 번 이겼던 게 나왔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걸 냈는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공부했던 게 나왔어요. 다행히 한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은
역시 수방기본법도 한 70%는 쉽게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30%가 좀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보통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쉽게 나왔다. 일단은 620조 총칙에 있어 용어정의가 중요하겠죠. 용어정의 많이 나왔어요. 용어정의. 첫째, 수방대상물. 수방대상물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선박이죠. 선박. 선박이 중요합니다. 선박은 시험지 나오기를 항해 중인 선박이다. 안 됩니다. 메워둬야 돼요. 메워둔 것만 선박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방기본법상 수방대상물이다. 메워둔 거 그거 나왔고, 관계적, 관계인 다 나왔습니다. 주관식 문제. 관계적이 뭐냐? 수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적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 활동에 필요한 적이다. 관계인은 뭐냐? 다 나왔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다.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보수장. 올라서 소방대 나왔어요. 소방대 몇 개가 있죠? 3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의용소방대원도 소방대잖아요. 거기 셋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소방대는 셋이에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관,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다음 소방대장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누가 종합계획을 세웁니까?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기본은 이 정도 해가지고 넘어가서 봅시다. 또 지금 나올 만한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면은, 시험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를, 거기 623쪽 제일 위에, 623쪽 제일 위에 소방의 날.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낸 친구는 있더라고 보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9일이다. 왜 11월 9일이 있을까요? 119니까 11월 9일이에요. 119니까. 예. 근데 이거 혹시 안 나오겠지만 나왔는데 못 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1월 19일이 아니에요. 11월 9일이에요. 또 미국처럼 911이 아니고 9일이 아니고 주의하세요. 11월 9일.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나오는 건 아니죠. 넘어가시고 624쪽에 제02 1 소방력 잘 나와요. 먼저 뭐가 나왔냐?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뭐라고 그러냐? 소방력. 이렇게 그렇고 아셔야 되고, 다음 밑에 2번 소방용시설 또 마찬가지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소 이걸 뭐라고 한다? 소방용시설. 소방용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이걸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하는가?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하는가? 시도의사. 시도의사.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도 나왔어요.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일반 소사업자. 시도의사가 아니라 일반 소사업자가 누구하고 협의해서 거기 소방서장하고 사전협의한 다음에 설치하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유지관리합니다. 원칙은 누구? 시도의사. 예외 수도법상의 소화전 누구? 일반 소사업자.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다음 비상소화장치. 아직 안 나왔어요. 무엇이 비상소화장치인가? 거기 이겁니다.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소방 호스 또는 호스린 등을 소방 용시설에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걸 뭐라 한다? 비상소화 장치. 아셔야 되겠죠. 이걸 누구 유지 관리한다? 누가? 시도의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25쪽 위에 625쪽 위에 괄호 3 소방용시설하고 소방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데 밑에 보충 소방용시설의 설치 기준 여기 어렵게 한번 나왔어요. 이제 어렵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소방용시설이
주거적이다. 몇 미터 이하죠? 100m 이하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 나오면 7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3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한 문제 나옵니다. 요거 반으로 돼 있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2장 626 소방의 예방과 소방활동 이 법에서 시험지 제일 많이 관련된 것은 거기 화재 경계지구예요. 화재 경계지구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관련된 거. 거기 보니까 11, 13, 18, 20일 막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나와.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화재 경계지구는 불이 잘 나는 지역이에요? 불이 잘 안 나는 지역이에요? 불이 잘 나고 위험한 지역이 되겠죠? 첫째, 누가 지정하냐 아시죠? 첫째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어느 지역을? 이 지역을 외워야 돼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역부터 이응까지가 있죠? 이거 아셔야 돼요. 나온 적 있어요. 시장 지역. 시장 불 잘 나잖아요. 그죠?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것 주의하세요. 벽돌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목조 건물 밀집한 지역이에요? 목조 건물 주의해요. 목조 건물. 벽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호세,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 이런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 밑에 동그라미 2번. 근데 시도의사가 게을러서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그러면 거기 요청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하라고 얘기합니까? 소방청장이 야, 너 왜 지정 안 해? 라고 지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행효과 잘 나옵니다. 화재 경계지구 시행효과 먼저 소방특별조사 시험제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거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해야 된다. 연 1회 이상.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올라가서 동아리 3번 소방교육훈련. 동아리 3번 소방훈련 교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한테 연 1회 이상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때 하려고 그러면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 10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 정도. 다음 화재 호위는 나중에 해도 괜찮고 쭉 가시고. 거기 628조 화재 예방 명령 있죠? 아주 그 뭐냐면 이 소방본부장, 소방장 불날까봐 누구한테? 소유자, 관리자, 점주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명한다? 불장난하지 말라, 모닥불 피우지 마,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시험 치는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 아주 쉽게. 2문제나 나왔죠? 아주 쉽게. 그래서 628조 화재 예방 명령 위에 그거 박스 안에 있는 거 3가지 쉬운 건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내서 상식적인 걸 냈어요. 화재 명령에 예방 명령에 들어가는 거 타고 나온 불 화기가 있는 우리가 있는 재처리 등등 내려가 있죠. 아주 상식적인 거 다 해당된다가 답이었어요. 다 해당된다. 다 넣어놨었어요. 그래 쉽게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629쪽 위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아직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아직 나온 적 없는데 혹시 나올까봐 시마 강의에서 해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찍어서 해드릴 겁니다. 이건 시마 강의에서 딱 629쪽 제일 밑에 관계인의 소방활동 소유자, 관리자, 점자입니다. 불났어요. 혼자 얼른 도망간다. 조치해야 된다. 조치해야 돼요. 불났어요 하고 또 소화기가 불 끌려 노력을 해야 되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나옵니다. 거기 관계인의 소방활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31쪽 630쪽 밑에 630쪽 밑에 5번 소방활동구역 우리 이제 한 문제 찾는 겁니다.
불났잖아요. 그건 소방대 와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가게 막는단 말이죠. 그거 누가 한다? 소방대장이 한단 말이죠. 위험하니까. 그걸 뭐라 한다? 소방활동구역을 갖다가 정한다. 누가 소방활동구역을 정한다? 소방대장이. 마음대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박스.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죠? 의사, 간호사, 방송 요원 같은 거, 기자, 경찰 등등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 하시면 됐고. 근데 631조의 제일 위에 괄호 2번. 소방대가 늦게 출동을 했어요. 그때 누가 먼저 와서 이 소방활동구역을 딱 설정할 수도 있다? 못 들어가게? 누가 한대요, 거기? 경찰 공무원. 경찰이 와가지고. 제일 경찰고. 그러니까, 불나면, 이 경찰차도 오죠? 경찰차도 오가지고 교통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음, 6번. 소방활동 종사. 그 2번 나왔죠? 별것 한 게 2번 나왔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불이 막 났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불이 엄청 커가지고 막 소방대원 막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아니면 이 휴대폰 눌러가지고 무작위로 걸린 사람 누굴 시켜야 될까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은 사람 당신 어디야? 저 청량리인데 일로 와 해가지고 종로까지 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관할구역 밖에 그럼 틀리죠.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불 끄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면은.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같은 사람 안 되죠. 겁 많아서 안 되고. 근데 열정만 해가지고 그냥 불났는데 그냥 그 청년이라고 그래서 불 끄러 들어가면서 넌님만 입혀가지고 그냥 사바나 주고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보호장구를 지급한 등 안전주체에서 일을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2번. 그러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셨어요. 자, 이때 조종사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또 보상해 줍니다. 보상도 주지만 여기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랬기 때문에. 다만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은 돈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첫째, 발생한 경우 관계인. 지가 불냈어요. 어이구 끊으라고 수고했습니다. 돈 줍니까? 안 줍니다. 두 번째, 거기 고의 또는 과실로 같은 짓입니다. 그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관계인이 아닌데 제3자가 불을 냈어요.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인도 아니고 점주도 아닌데 제3자가 불을 냈어요. 그 사람이 불 껐어요. 열심히 꺼줬어요. 돈 준다? 아니다. 세 번째, 불 끄는 척하고 사람 구하는 척하다가 몰래 쓰러진 사람 금바지를 빼갔어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은 안 줍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뭘 보시냐면은 우리 633쪽 제3장 소방 업무의 응원, 응원의 요청 이거 한번 나왔죠? 이거 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자, 633 위에 소방 업무 응원. 이건 뭐냐면 청량리에 불이 났어요. 그 청량리 소방서가 와서 끄고 있겠죠? 그래서 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장이 불 끄다 보니까 너무 불이 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장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소방대는 소방본부장, 소방장은 우리 지금 족구를 하고 있는데 20대 20입니다. 좀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죠? 거절하면 안 됩니다. 불 끄러 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왔으면 누구의 명령에 따른다? 지휘를 따른다. 보내준 곳, 현장에 있는 곳. 누구? 소방부장, 소방서장. 현장에 있는 요청한 소방부장, 소방서장 지휘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나왔죠? 이거. 상식적인 게 나온 적이 있다.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 다음, 밑에 2번. 소방력 동원. 아직 시험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강원도 불났어요. 강원도 불났는데 강원도에 있는 수방본부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경상도 수방력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수방대는 시도의사의 명령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강원도 못 도와줘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 사령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수방청장이 제일 위해서 그 경기도 수방대 그 강원도 가서 불 꺼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국적으로 수방력을 동원한다. 왜? 시도만은 안 되니까. 그걸 뭐라 한다? 수방력 동원이라고 부른다. 누가 한다고요? 수방청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작년에 시마 강의 때 뭐 했냐면은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634쪽에 수방 지원 활동이 있어요. 3번. 634쪽 수방 지원 활동. 이거 문제도 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637쪽. 637쪽에 생활 안전 활동이 있어요. 639번 생활 안전 활동. 634쪽 수방 지원 활동. 내용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걸 비교해서 시험 냈거든요. 비교해서. 이렇게 됐어요. 다음 중 수방 지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를 섞어놨다? 생활안전활동. 또 637쪽 문제 내면서는 다음 중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안 되는 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637쪽 그거 나왔어요. 여기에 끼어있지 않는 거. 생활안전활동에 끼어있지 않는 거. 자, 일단은 634쪽 수방 지원활동 봅시다. 산불 예방 진압 활동, 지원활동. 자연재해 급수 배수 제설 등 지원활동.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 수방차 와서 물 대주거든요. 물 줘요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활동입니까? 소방 지원 활동입니까? 생활 안전 활동입니까? 소방 지원 활동이란 말이죠. 또 공연할 때 옆에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소방 지원 활동. 화재 재난 재난 피해 복구 활동. 만약에 물이 찼다, 물 빼주죠. 뭐다? 소방 지원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생활 안전 활동 보겠습니다. 몇 편이냐면은 637 여기서 나왔어요. 시험편입니다. 시험편. 만약에 이 고드름이 달려가지고 떨어지면 머리 깨지게 생겼다. 고드름 따진 거 누가 합니까?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이죠. 수방청장, 수방부장, 수방장. 만약에 말벌들이 나타났다. 무슨 활동일까요? 생활안전활동. 멧돼지가 나타났다. 생활안전활동. 애가 이게 끼었다. 어디에 끼었다. 생활안전활동. 또 갑자기 전기가 났다. 생활안전활동이죠. 와가지고 전기 소방차가 와서 불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해줘요. 전력을 익혀줘요. 이런 거. 자, 요거 시험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38쪽에 소방 신호 4개. 그건 어렵게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방 신호 몇 가지 있죠? 4가지. 경계 신호, 발화 신호, 해제 신호, 훈련 신호. 쉽게 나왔어요. 이 신호가 아닌 게 뭐냐? 만약에 연습 신호 그런 건 없죠. 특수 신호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아닌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충벌적은 뭘 보냐니까 거기 640쪽 한국소방안전원 요거 좀 아셔야 되겠어요. 한국소방안전원을 두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습니까? 제일 위에 640쪽 제일 위에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소방청장 인가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2번, 3번. 안전원은 뭐다? 법인이다. 법인인데 이 법의 규정을 빼놓고는 민법적 무엇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단법인은 아니에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손실보상 등등은 뭐 할 때 한다? 시마 강의 때 보면 됩니다. 이어서
제 몇 편? 9편. 9편.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문제 나오거든요. 굉장히 원래 까다로워요, 여기가. 내용도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근데 작년만은 쉽게 냈어요. 나온 걸 또 내줬어요. 작년만은 나온 걸 또 내줬기 때문에 쉬웠다. 근데 원래는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문제가. 여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작년만 쉽게 냈어요. 나온 거 또 나왔으니까 쉬운 거죠.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그래서 수방기본법은 부드러운데 여기는 만만치 않아요. 작년만 쉽게 나왔다.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그래도 용어정의가 나면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용어정의가 아주 복잡해요. 일단은 수방시설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수방시설 모두 5가지 있죠? 경보설비, 죄송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화 용설비, 그 다음에 소화 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 그 각각의 표 652, 653, 654까지 이걸 자세히 할수록 좋아요. 시험제가 자세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복잡하죠? 근데 자세히 할수록 좋아요. 많이 투자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온다? 실무에서 또 나와요. 실무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많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653쪽 보고 얘기합시다.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독경보용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사다리 뭘까요? 피난사다리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쉽게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이미 2문제 나왔죠?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 654쪽. 수방시설 등이란 뭐냐? 수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수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방함은 방화 셔터까지 포함해서 수방시설 등이다 하시면 되겠고 소방용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5쪽 옆에 괄호 4번 무창층. 요거 찍었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무창층.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지만 무창층 설명 들어갑니다. 무창층은 일단 지상에 있어야 돼요. 그 층이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지하는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지상에 있는데 이게 무창층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창층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무창층이라면 일단은 창문이나 문 같은 면적, 창문이나 문 면적 합친 것이 전체 거기 뭐의 몇 분의 1이다?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예요. 창문이나 문 같은 걸 면적을 다 합친 것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입니다. 어두울까요? 어둡지 않을까요? 어둡겠죠? 답답하겠죠? 문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창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근데 하나를 만들려면 창문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개수는 적어요. 30분의 1밖에 안, 면적 다 합쳐서 30분의 1이니까. 근데 하나를 만들려면 크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겠죠? 그러나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만들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이렇게 어쩌다 만들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 크게 만드냐면 여기 사람이 있다가 도망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창층 일단은 뭐가 시험에 나오나? 바닥 면적이 얼마 이하다? 30분의 1 이하. 이게 중요해요. 30분의 1 이하. 이거 주관식 나왔고 30분의 1 이하. 두 번째, 창문이다 그러면은 이 창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외저번이라고 그러니까 내저번이라고 그럽니까? 내저번이죠. 이 지름이 지름이 몇 cm 이상일 것? 50cm. 이거 중요합니다. 50cm 이상일 것. 커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펴고 도망가죠. 그죠? 쉽게 도망가죠. 깨고 도망가죠. 그처럼 뚱뚱한 사람 못 빠져나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창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닥입니다. 창문하고 이 바닥 사이가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불났어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네? 낮아야죠. 그래야지 얼른 걸터하고 도망 나가죠. 높으면 사다리 갖고 치고 깨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몇 미터 이내? 1.m 이하 요건데 이하. 요건 1.m 이하입니다. 거기 나오는 1.m 이하. 그런 거 아셔야 돼요. 1.m 이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창문입니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요거 뛰어내렸어요. 이제 불나가 뛰어내렸어요. 거기 세 번째. 뛰어내렸더니 여기가 늪이다. 막 빠지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디가 있어요? 여기 뭐가 된다? 도로나 빈터여야 돼, 빈터. 그래서 도로나 빈터야만이 누가 와 있을까, 여기? 불났으니까 소방차나 비상차가 와서 싣고 가겠죠? 여기가 뭐다? 연못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뭐한 얘기지만 옛날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몇 년 된 모르겠는데, 천호동에 그 족발 공목이 있어요. 족발 공목. 천호동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하여튼간에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낮인데, 잠자다가 이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뭘 설치했다? 이게 철망 같은 거, 이걸 설치해가지고, 이거 못 빠져나서 거기 돌아가신 적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이걸 깼는데, 이걸 설치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동그라미 4번이에요. 창살이나 장애물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은, 옛날에 제천이가 어디서, 그 찜질방에서 불났는데, 노인들이 있었는데, 유리가 안 깨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잘 깨져야 된다? 잘 안 깨져야 된다? 잘 깨져야 돼. 잘 깨져야 돼. 잘 깨져야 돼. 이렇게 이해하셨죠? 수치는 뭐 먹게 간다? 30분의 1, 50, 1.2m. 이해하셨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밑에 피난층. 주화시 나왔어요. 곧바로 지사로 갈 수 있는 출입가는 층을 뭐라 한다? 피난층. 주화시 나왔고 개화시 나왔고 두 번 다 나왔어요. 여기 두 번 나온 겁니다. 이거 피난층. 두 번 나왔습니다. 주화시 나왔고 개화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시설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로 대통령령 표를 정해요. 별표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봅시다. 넘어가면 나와요. 원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제가 뽑은 거예요. 거기 공동택 요거만 봅시다. 원래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기숙사 4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가지만 해당된다? 2가지만 해당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건축법상 뭐라고 한다? 아파트라고 그러죠. 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등이라고 해놨어요. 또 앞에만. 근데 읽어보면 아파트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아파트 등이라고 표현해놨다. 기숙사. 그렇다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아니다를 아셔야 돼요. 연립주택하고 무엇은?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 그렇다면 단독택은 어떨까? 단독택. 단독택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연립도 못 되는데 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연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단독이 가면 얘도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656조 제일 밑에 기본계획 수립. 먼저 5년마다 누가 수립합니까? 국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나오죠?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밑에 2분 보니까 누가 수립합니까?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회장과 협의해 수립하죠. 그러면 어떡하냐? 주체를 쓸 때
국가를 써야 되냐, 수방청장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5년마다가 나오면 누구를 주어로 잡는다? 국가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 협의한다 그러면 수방청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요령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쉬셨다가 658조 제2장, 수방특별조사 등 두 번 나왔죠? 수방특별조사 등 요거는 몇 강? 26강에서 제2장, 수방특별조사 등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2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